암행어사 출도요. 객주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사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며칠 전부터 고을에 머물며 부자들에게 선물을 받던 사내. 또 한 명은 방금 마패를 꺼내든 낯선 사내. 뭐야? 어사가 2명? 무슨 일이야? 두 번째 사내가 첫 번째 사내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자는 가짜요. 나를 사칭한 사기꾼이요. 첫 번째 사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잡아라.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는 가짜 어사는 변명도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짜였어? 우리가 속았다고? 마패까지 보여줬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날 충청도 공주 고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듯한 사내 하나가 객주의 여장을 풀며 주인장에게 조용히 마패를 보였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진짜 어사라면서? 마패를 봤대. 용 그림이 새겨진 거. 어쩐지 범상치 않더라니.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그 고을에서 객주를 운영하던 김주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0평생 장사를 하며 온갖 사람을 봤지만 그날 나타난 사내는 확실히 범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 키가 훤칠하고 관복은 아니지만 품이 있는 옷차림. 말씨도 한양 양반 특유의 기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사흘 전 그 사내가 처음 제 객주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있소? 예, 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한양에서 왔소. 조용한 방으로 주시오. 사내는 짐을 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마치 누가 엿듣지는 않을까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저녁 무렵 사내가 저를 불렀습니다. 주인장, 잠깐 이리 오시오. 방으로 들어가니 사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패에 용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한문이라 제대로 읽지는 못했지만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암행어사요. 사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사? 그렇소. 임금님의 밀명을 받아 이 고을의 실상을 살피러 왔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암행어사라니? 하지만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소? 예, 물론입니다. 이 고을의 큰 부자들이 누구누구요? 사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진사댁이 제일 크고 박부자, 송서방. 이렇게 셋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다들 부자이긴 한데 최진사는 좀 인색하고 박부자는 허세가 있고 송서방은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적었습니다. 고맙소. 내 신분은 절대 비밀이요. 알겠소? 예.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만 살짝 귀띔했습니다. 여보, 저 손님. 어사래. 뭐? 정말? 쉿. 조용히 해. 마패도 봤어. 그리고 아내는 또 이웃에게 살짝 말했고, 이웃은 또 다른 사람에게. 이틀 만에 온 고을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고을의 부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사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주인장, 한양서 오신 그분 계시오? 예, 계십니다만 내가 인사 좀 드리고 싶소. 괜찮겠소? 최진사는 비단 보자기에 쌀 한 가마니와 은자 몇 냥을 싸가지고 왔습니다. 사내는 처음엔 사양하는 척 했습니다.
아니요, 이럴 필요 없소. 아닙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이건 그저 작은 정성입니다. 그럼 고맙게 받겠소. 사내는 결국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진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사님, 이 고을 수령은 어떤 분이요? 글쎄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숨기지 마시오. 나는 다 알고 있소.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지 않소? 최진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역시 다 아시는군요. 사실은 최진사는 수령의 잘못을 줄줄 늘어놓았습니다. 물론 과장도 많이 섞였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적었습니다. 잘 알았소. 내가 한양에 올라가 장계를 올리겠소. 감사합니다. 어사 나으리. 최진사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나갔습니다. 다음은 박 부자 차례였습니다. 박 부자는 더 대단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인삼, 녹용, 비단까지. 어사 나으리 작은 정성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것 없는데. 아닙니다. 나으리 같은 분이 우리 고을에 오신 것이 영광입니다. 박 부자는 아첨이 심했습니다. 나으리 혹시 저녁 진지는 하셨습니까? 저희 댁에서 상을 차리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아닙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제 집에 한양서 온 귀한 술이 있습니다. 결국 사내는 박 부자 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암행어사라면서 왜 이렇게 대놓고 대접을 받는 걸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어사님이시니까 품위가 다르시지. 우리 고을에 어사님이 오시다니. 다들 흥분했습니다. 송서방만은 달랐습니다. 송서방은 이 고을에서 제일 부자였지만 제일 조용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송서방이 제 객주에 왔습니다. 주인장, 그 어사라는 양반 말이오. 예, 송서방님. 뭔가 이상하지 않소? 이상하다니요? 암행어사라면 숨어서 관찰해야 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왜 이렇게 대놓고 마패를 보이고 선물을 받고 연회에 가고 그러는 거요? 송서방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게 좀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사라면 관복을 입어야 하는 것 아니오? 저 양반은 평복만 입고 다니잖소. 하지만 암행어사니까 숨기려고. 아니오. 마패를 보이면서 관복은 안 입는다? 이건 앞뒤가 안 맞소. 송서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마패, 내가 봤는데 뭔가 이상하더이다. 용 그림도 좀 어설프고. 하지만 다들 진짜라고. 다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요. 어사가 왔으면 좋겠다. 수령을 혼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속는 거지.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소. 송서방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송서방이 그 사내를 찾아갔습니다. 저도 몰래 따라가 엿들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송서방입니다. 오, 송서방님. 들어오시오. 나으리, 작은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송서방은 은자 몇 냥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습니다. 사내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고맙소. 나으리, 한양에서 오시느라 힘드셨겠습니다. 혹시 어느 관청에 계십니까? 그건 비밀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어사 임명장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소. 송서방은 계속 질문했습니다. 마패를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요? 제가 한양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사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보관 중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나으리께서는 임금님을 직접 뵙고 밀명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소. 임금님 얼굴을 뵈셨다니 영광이시겠습니다. 임금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내는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함부로 말할 수 없소. 물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송서방은 일어났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으리, 그러시오. 방을 나온 송서방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가짜요? 틀림없소. 어떻게 아십니까? 진짜 어사라면 저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소. 그리고 은자가 적다고 표정이 굳는 어사가 어디 있소? 며칠 후 사내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최 진사에게 말했습니다. 진사님, 내가 한양에 올라가 장계를 올리려면 비용이 드오. 혹시? 최 진사는 알아들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최 진사는 또 은자를 가져왔습니다. 박 부자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박 부자님, 이번 일을 처리하려면 한양의 고위 관료들을 만나야 하오.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지 않겠소? 박 부자도 이해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내는 점점 많은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조사한 결과 이 고을 수령은 많은 죄를 지었소. 내가 한양에 올라가 임금님께 장계를 올리겠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와, 드디어. 어사님 만세. 하지만 송서방만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송서방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내가 계획이 있소. 무슨 계획입니까? 저 가짜를 잡을 계획이요. 도와주시겠소? 하지만 어떻게? 일단 들어보시오. 송서방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진짜 암행어사를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진짜요? 그렇소. 내가 한양에 사람을 보냈소. 이 고을에 가짜 어사가 나타났다고 상소를 올렸소. 정말입니까? 며칠 안에 진짜 어사가 올 거요. 그때까지 저 가짜 어사를 붙들어 두어야 하오. 어떻게요? 간단하오. 계속 돈을 주면 돼오. 그럼 저 양반은 떠나지 않을 거요. 일해 후 새로운 사내가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자신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나그네처럼 객주에 묵었습니다. 제 객주가 아니라 다른 객주였습니다. 며칠간 그 사내는 고을을 돌아다니며 관찰했습니다. 장터도 가고 주막도 가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짜 어사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 고을에 어사님이 와 계시대요. 정말요? 어떤 분인데요? 마패도 보여주셨대요. 수령을 조사하신대요. 진짜 어사는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 어사님을 한번 뵙고 싶은데요. 객주에 계신대요. 진짜 어사는 제 객주로 왔습니다. 주인장, 어사님을 뵙고 싶은데요. 누구신지요? 그냥 한양에서 온 사람입니다. 어사님께 인사 좀 드리려고요. 저는 안내했습니다. 가짜 어사는 또 손님이 왔다고 기뻐하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한양에서 오셨다니 반갑소. 예, 어사 나으리. 인사드립니다. 진짜 어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좀 했습니다. 혹시 나으리는 어느 부서에 계셨습니까? 가짜 어사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비밀이시군요. 그렇다면 마패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한양에서 본 적이 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요. 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가짜 어사는 땀을 흘렸습니다. 지금은... 그때 진짜 어사가 품에서 진짜 마패를 꺼냈습니다. 이게 진짜 마패요? 당신 것과 비교해 볼까요? 가짜 어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진짜 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었습니다. 객주가 순식간에 술렁이었습니다. 뭐야? 어사가 2명? 무슨 일이야? 진짜 어사가 말했습니다. 이자는 가짜요? 나를 사칭한 사기꾼이요. 가짜 어사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송서방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잡아라. 가짜 어사는 붙잡혔습니다. 진짜 어사가 신문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정아무개입니다. 어디 출신이냐? 경기도입니다. 왜 어사를 사칭했느냐? 정아무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돈. 예. 저는 원래 한양에서 하급 관리였습니다. 하지만 빚이 많아서 도망쳤습니다. 정아무개는 털어놓았습니다. 우연히 어사 마패 그림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해서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돌아다니며 부자들을 속였습니다. 몇 명이나 속였느냐? 이 고을 전에 세 고을을 더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최 진사와 박 부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사 나으리. 저희가 속았습니다. 진짜 어사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주었소? 저는 은자 50냥. 저는 70냥. 진짜 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들은 왜 의심하지 않았소? 그게 마패를 보여줘서. 마패만 보고 믿었소? 그 사람의 행동을 보지 않았소? 진짜 어사의 말에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암행어사라면 숨어서 관찰해야 하오. 그런데 저자는 대놓고 마패를 보이고 선물을 받고 연회에 갔소. 이상하지 않았소? 그대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봤소. 어사가 와서 수령을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속은 거요. 최 진사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마패가 진짜 같았습니다. 마패는 쉽게 위조할 수 있소. 하지만 사람의 행동은 위조할 수 없소. 진짜 어사는 송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송서방님은 어떻게 알았소? 송서방이 대답했습니다. 행동을 봤습니다. 어사라면서 너무 탐욕스러웠고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송서방이 말을 이었습니다. 권위는 위조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은 숨길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어사의 권위는 흉내냈지만 어사의 품격은 없었습니다. 진짜 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어사는 가짜 어사 정아무개를 관하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고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분께 교훈을 주고자 하오. 사람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째, 권위는 쉽게 위조됩니다. 마패, 관복, 그런 것들은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질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사가 오기를 원했기에 가짜를 진짜로 믿었습니다. 셋째,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을 보십시오. 진짜 어사는 숨어서 관찰하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대놓고 선물을 받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가짜 관리, 가짜 의원, 가짜 선비. 그들은 모두 화려한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행동을 보십시오. 말이 아니라 행동을.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권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안목을 가지십시오. 그 사건 이후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짜 어사 정아무개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최 진사와 박 부자는 돈을 돌려받았지만 체면을 잃었습니다. 송서방만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진짜 어사가 떠나기 전 저에게 말했습니다. 주인장, 이번 일을 잊지 마시오. 예, 어사 나으리. 요즘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소. 가짜 약, 가짜 비단, 가짜 사람. 모두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안목을 가지는 거요. 겉모습에 속지 말고 본질을 보는 안목. 어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마패는 위조할 수 있어도 어사의 마음은 위조할 수 없소. 비단은 염색할 수 있어도 품질은 숨길 수 없소. 사람도 마찬가지요. 화려한 말,
번지르르한 겉모습,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오. 행동을 보고 시간을 두고 판단하시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의 교훈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요즘도 가짜가 많습니다. 아니, 옛날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권위에 약하고 겉모습에 현혹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그런 일 없어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요즘도 뉴스를 보면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유명한 사람을 사칭해서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 전화로 검찰이라고 속이는 사람들, 인터넷으로 유명인인 척하는 사람들, 모두 같은 수법입니다. 권위를 빌려서 사람을 속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속습니다. 왜일까요?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 사람은 진짜일 거야. 설마 거짓말이겠어? 그런 마음에 속는 것입니다. 송서방이 그랬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입니다. 권위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눈,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보는 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안목,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안목뿐입니다. 권위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속지 마십시오. 행동을 보십시오. 시간을 두고 판단하십시오. 의심하십시오. 건강한 의심은 현명함입니다.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는 것은 무례가 아닙니다. 시간을 두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라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진짜이지만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들통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짜 어사 정아무개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만, 이번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한 번 성공하면 두 번, 세 번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붙잡힙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작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멈추십시오. 작은 거짓말이 큰 사기가 됩니다. 진실하게 사십시오. 비록 가난하고 초라해도 진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떳떳한 삶입니다. 송서방이 그랬습니다. 부자였지만 과시하지 않았고 권력은 없었지만 정의로웠고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존경받았습니다. 진짜는 언젠가 드러납니다. 가짜도 언젠가 들통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화려한 가짜입니까? 아니면 소박한 진짜입니까? 결국 행복한 사람은 진짜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짜로 살다 들통난 사람들은 모두 불행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위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보는 안목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